이효근의 텐텐텐 엠비엔골드의 이효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급과 펀더멘털 추세를 10점 만점으로 해서 항목별로 평가를 계속 해주시는 이 컨셉이 정말 신선하고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응원 메시지가 많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이벤트를 합니다. 네네. 여러분 저희 이효근의 텐텐텐 TV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인증샷을 저희 샵 2034로 보내주시면 엄선해서 저희 또 오늘 뭐 드릴까요? 더우니까 네. 커피? 네, 커피가 좋겠네요. 네, 시원하게 커피 드시라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TV로 저희 방송 직접 시청해주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그 모습 직접 보고 싶습니다. 네, 인증샷, TV로 보고 계신 인증샷 샵 2034로 보내주십시오. 커피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0.7%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메시지 이효근 매니저 뭘 꼽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제 중국 그 코로나 확진자 추이 요거를 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처음에 그 이슈로 계속 이제 뽑아드리는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지난번에는 이제 미국의 반도체 지수의 차트 흐름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나 물론 아직 이게 시장에서 반영은 되지 않고 있지만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어제는 이제 환율이 어떤 식으로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시장에서 어떤 영향으로 바닥을 형성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은 중국의 이제 코로나 확진자 추이 이거를 이제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안해 하시고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긍정적인 부분들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느낄 때 우리가 이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이러한 시장의 작은 변화들, 이런 변화들이 결국 쌓이고 쌓여서 시장은 바닥을 치고 큰 상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고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중국 확진자 추이입니다. 지금 확진자 추이가 지금 1,0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메시지는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 이 확진자 추이가 1,000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최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면 일단은 달러의 강세가 약간 꺾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유가가 다시 조정을 마치고 다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인 다시 한번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경제 지표가 일부 발표가 있었는데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왔죠. 이 부분이 어제 이제 시장에 상당히 악재로 작용했는데 우리가 이제 2020년 시장을 돌이켜 본다면 우리가 이제 확진자 때 이제 봉쇄를 했을 때 글로벌 경기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중국도 4월 한 달 동안 결국 이 봉쇄에 의해서 정책들에 의해서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 경세가 완화됐을 때는 중국 경제 지표들이 살아나겠죠. 그래서 어제 하락 흐름을 우리가 이제 깜짝 놀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서의 어떤 중요한 변화, 그다음에 환율이 우리 시장의 영향, 그다음에 중국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보셔서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지수는 안 좋지만 시장에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이신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중국에서 모든 경제 지표들이 최악으로 나왔잖아요. 최악으로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상승이 제한됐습니다. 네, 어제 안 그랬으면 어제 아마 우리 시장이 상승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4월 한 달 동안 봉쇄에 의해서 나타난 지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다. 이거는 이제 2020년 글로벌 경기 지표가 안 좋았을 때, 코로나 때 봉쇄했을 때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점차 이제 곧 1,000명 밑으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시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은 이러한 부정적인 부분들이 다시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중국은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오히려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반등했던 것을 우리는 경험적인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히려 그 립서비스 수준 이상의 시장을 부흥하고 경기를 살릴 수 있을 만한 정책적인 어떤 강한 드라이브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펀더멘탈 수급 추세의 종목을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입니까? 일단 이제 펀더멘탈 쪽에서 이제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탈에서는 영업무역, 한세실업 이런 종목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KH바텍, 파인테크닉스, 그다음에 이제 세경하이테크. 여기서 이제 지금 보시면 영업무역이나 이제 한세실업이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차트상으로 중요한 좀 변화들이 나타나고 오늘은 약간의 이제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의류 관련주 역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펀더멘탈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파인테크닉스, KH바텍, 그다음에 세경하이테크 이 종목들이 폴더블 관련주입니다. 지금 이제 언제 폴더블 새로운 모델이 출시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대략적으로 상반기, 그러니까 6월 안에는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폴더블의 관련주들의 펀더멘탈 점수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수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종목은 이제 오늘 아무래도 이제 눈에 띄는 건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인데 2차 전지 소재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차별성 요걸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린다면 2차 전지가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과 못 올라가는 종목이 이제 구분돼서 약간 이제 갈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적이 되는 종목, LNF라든가 후성 이런 종목들은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붙으면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고 첨보나 실적이 좀 미진한 종목들은 계속 고전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는 조금 차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다음은 이제 오늘 SM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거래량이 오늘 팍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SM, CNC, SM 그룹주가 수급에서 포인트로 잡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세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지금 국제 유가가 다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삼천리, LS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GS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까지 이제 강세를 보였던 DDR5 관련주 이쪽도 지금 추세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TLB, 아비코전자 이런 종목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폴더블폰 신작 출시가 되면 네. 이렇게 폴더블폰 관련 주식들의 흐름이 좋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앞서 펀더멘탈 종목 중에 네. 힌지의 네. 이제 기술력을 갖추고 네. 있는 KH바텍이 좀 눈에 띕니다. 네. 예.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이게 친구잖아요. 네, 친구죠. 꼭 세트로 같이 움직입니다. 저희 사실 제작팀에서 오늘 가장 주목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안 움직여서 이 종목들을 보유했던 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움직이고 시작하니까 조금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시작이다. 움직인 시작이다. 네. 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종목들 중에 공략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제 10 종목은 먼저 이제 그 펀더멘탈에서 아까 그 폴더블 관련주 세경 하이테크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앞에 이제 KC 바텍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인테크닉스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종목들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세경 하이테크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회사는 뭐 여러분들 잘 알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기능성 필름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하고 매출에 그 상당히 연동해서 이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잘 팔릴 때는 상당히 주가가 실적이 좋게 나오고 안 팔릴 때는 실적이 안 좋고 뭐 이제 이런 그 연동성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폴더블 쪽, 폴더블은 이 접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호 기능성 필름, 이 화면을 보호하는 이 기능성 필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경 하이테크가 또 이 부분에서 주목이 되는데 기존 스마트폰보다 이 폴더블의 그 필름성 보호 필름이 훨씬 더 이 매출의 레버리지가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마트폰이 많이 팔렸을 때보다 이 폴더블이 많이 팔렸을 때 이게 그 성장률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종목은 폴더블 폰으로 관련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이 상당히 삼성전자보다는 좀 약간 질은 떨어지지만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신모델 출시가 되면 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 지금 정도부터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의 점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펀더메탈은 이제 9점이고요. 수급은 7점, 그다음에 추세는 6점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종목 자체가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추세 점수는 조금 약합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펀더메탈이 9점인 이유는 이 회사의 성장률, 올해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요. 앞으로 그리고 폴더볼이 열린다면 더욱더 성장하겠죠. 그래서 이제 펀더메탈 점수가 9점이 된 이유고요. 그다음에 수급은 아직은 주목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아직 기관 외국인 수급이 조금 약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붙겠죠. 그때는 이제 이 수급 점수가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또 추세 점수도 같이 따라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 점수들이 계속 변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예측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종목의 그 매매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랫동안 이제 바닥에서 상당히 지겹게 움직였다가 오늘 이제 거래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하면 내일은 또 조정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바닥에서 V자로 올라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매수를 못하면 내일 매수, 뭐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매매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22,300원에서 22,800원, 그다음에 목표가 24,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1,2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아쉬웠던 네. 것이 이제 추세인데 네. 사실 추세는 차트고 기술적인 네. 분석은 후행 지표라서 네. 좋아지면 같이 따라 따라 올라가기 네. 때문에 그 점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뭐 네. 이렇게 안타까워하실 필요 네. 오히려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니까 네, 저가 매수 기회.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세 가지 항목 모두 10점 만점을 기록하는 종목이 네. 나올지 네. 앞으로 계속 한번 좀 네, 지켜보려고 이제 아마 해요. 시장이 좀 주도주가 나타나면 그때는 아마 10점, 있겠네. 10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가 10점, 10점, 10점. 가령 어떤 10. 뭐 에코프로비엠, 네, 작년에 만약에 6월 달에 왔다면 그때는 10. HMM 같은. 네. HMM은 조금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요. 네. 야, 그런 네. 종목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아마 제 방송을 하는 중에 한 번은 나올 거다. 아, 그래요? 한 두세 번은 나오겠죠. 네. 방송을 한 10년 동안 하실 거니까. 아니요, 1년 안에. 좋습니다. 자, 다음 네.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네. 뭘까요? 이혁은 두 매니저의 번째 텐텐텐. 종목은 네.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예. 네. LX 인터내셔널은 이제 추세 쪽에서 좀 봤던 건데요. 여러분 최근에 좀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이제 중국이 봉쇄가 완화되고 다시 이제 경제 활동 재개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지 유가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LX 인터내셔널 다시 한번 또 주목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냐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이 회사는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이제 시장에서 핫한 게 물류 쪽이잖아요. 이 물류 쪽이 지금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원자재 쪽 가격이 또 급등하면서 호황.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과 물류 이 두 개가 호황을 누리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2,457억,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실적치보다 무려 39%나 높게 나왔고요. 이 부분은 지금처럼 이러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 회사의 또 하나 이제 포인트는 이 회사가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린 에너지 발전 사업하고 그다음에 유리 사업 진출인데 이 부분도 이 회사의 앞으로 핵심적인 사업군으로 분류가 나중에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더라도 계속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종목의 점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보시면 펀더메탈이 8점이고요. 수급은 6점, 추세는 8점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이제 펀더메탈 점수가 왜 8점이 나왔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이 회사의 ROE가 높습니다. 20%고요. 그다음에 PER은
한 5배. 근데 이제 이 회사를 성장주나 일반 그 PR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상당히 낮지만 이제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PR은 한 5배 밑에니까 상당히 저평가 수준이다. 그러니까 앞에 세경 하이테크는 이제 성장성이 펀더멘탈 점수가 높게 나왔다면 이 종목은 ROE하고 저평가 요인이 펀더멘탈 점수가 높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한 6%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고요. 수급은 이 종목이 최근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급 점수는 나쁘게 나왔고요. 추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점을 유지할 정도로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 외국인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다시 우상향의 상승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종목의 매매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살짝 조정이 들어왔는데 다시 이제 조정을 마치고 재상승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본다. 그럼 이 종목의 매수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략. 매수가는 38,200원에서 38,700원이고요. 목표가는 42,000원.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37,500원 잡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런 네. 상사 주식들의 흐름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시장 빠질 때 이 종목 보면 차트가 쭉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던 주식인데 네. 오늘 펀더멘탈 높은 점수를 네. 받고 꼽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호근의 텐텐텐 MBN골드의 이호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